자, 이봉창 의사가 한글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검속이라는 것은 실제로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너는 꼭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의 입장에서 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너는 미리 좀 갇혀 있어 라고 미리 잡아가는 걸 검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너는 그런 죄를 지을 것 같이 보여 임마, 이렇게 해서 그냥 미리 잡아다 가두는 거죠. 검속에 걸려 잡혀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유치장이 뭐 되게 넓겠어요. 지금 우리 한 반에 한 20명에서 25명 사이가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근데 이런 교실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유치장이. 그 좁은 유치장 안에 34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게 경찰서 안에서도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 제일 억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데 나만 못 가요. 제일 억울하죠. 감탄사 나왔습니다. 와, 진짜 이 깊은 빡침, 그리고 좌절. 나는 왜 도대체 인생이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이 팔자 자체가 너무너무 불행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조적인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따위일까,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진짜 허탈하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나는 하루를 벌어야 그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대단히 좀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 돼보려고 일왕 즉위식이 와서 일왕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하루 일도 쉬고 생계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구경고사하고 유치장에 잡혀와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속된 지 11일째, 세상에 11일을 갇혀 있었던 거예요. 유치장에서 밥은 줬겠죠. 어쨌든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고등계라는 말은 사상, 조선 독립운동 이런 거 잡아내는 형사들인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일본말로 했겠죠.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풀어주지 못했는데, 이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한글이란 건 알겠는데 11일 동안 네가 가지고 있는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풀어주지 못했다. 사람을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 조선인의 삶이란,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인의 삶이란 참 뭐랄까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걸 또 본인 보고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또 기가 차겠죠. 일본어로 읽어주고 고베에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다는데, 신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베에 고니시라는 형사가 날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아는지 모르는지 좀 확인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좀 있다가 석방해 주었다. 진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석방해 줬어. 이렇게 간단한 거. 갖고 있던 편지 읽어주고 고베에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고니시 이봉창 알아? 안문이다. 이렇게 하면 풀려나는 건데 참. 그 후 오사카에 돌아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와,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일본 왕의 즉위식을 생계도 포기하고 갔다가 주머니에 한글 편지가 있어서 운 없이 경찰서에 잡혀가 열하루나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인간이 뭔가 하나 봐. 주머니에 그 한글로 된 편지가 있어. 저 독립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일 수도 있고, 또는 조선 독립 요걸 꿈꾸는 민족주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사상을 가졌다라는 것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 당시 사람들이 조금 약간 꺼려하는 그런 태도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스스로의 좀 삐뚤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나 보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자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인물의 정서가 점점점 계속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뚜렷한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여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되게 가치 없는 사람이고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도 좀 명확하게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노인도 그 차별을 받고 억울하게 유치장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 삶이고 생계고 나 다 그냥 버리고 내 뭔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상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 여기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인이라는 자각에 들어왔네요. 일본인이 결코 될 수 없으니까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이 부분 드디어 뭔가 깨달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아직 직접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자기가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겪은 차별과 모멸과 어떤 그 좌절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맞아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야 라는 자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조선인으로서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즉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치겠다 우리 동포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이런 자각을 갖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